안녕하세요. 동대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2쪽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바로 청동기 문화 때 만들어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의 문화 영역, 당시에는 영토 개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용어를 문화 영역 또는 문화의 범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파형 동검. 동검이란 말은 청동기로 만든 칼 그런 뜻입니다. 비파는 악기의 이름이죠.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는 좀 모양이 특이해요. 이렇게 있고 무늬도 이렇게 들어간 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탁자식 고인돌이 있어요. 그건 다른 모습의 고인돌도 있겠죠. 이렇게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는데 약간 모양이 다르죠. 땅이 이렇게 있는 거야. 괸돌이 좀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은 이렇게 덮개돌이 있고 받침돌이 좀 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고조선의 그런 문화 범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조선의 모습을 좀 건국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거는 단군 신화라고 알려진 모습이 있죠. 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 아래쪽 봐볼게요.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쭉 아래부터 볼게요. 딱 보니까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홍익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왔대요. 이 신들은 다 농업을 장려하는 사람들이겠죠. 당시가 농업사회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했는데 이 가운데 곡식이 제일 먼저 있죠. 역시 당시가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농업사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했네요. 이 곰이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서로 간에 연맹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족 간의 연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단군 왕검이란 말이 있죠.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단군이라는 거는 제사장, 제사를 맡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왕검, 이거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부른 걸 보니까 정치적인 지도자가 곧 제사를 담당하는 지도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재정일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만들었다라고 해서 옛 고차를 붙여가지고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이 저기 강화도 만이산에 있대요. 그게 바로 참성단입니다. 참성단. 저기 경주에 첨성대가 있잖아. 그거라고는 좀 다른 거야. 그러면 다음 페이지도 봅시다. 고조선의 성장의 모습을 좀 간략하게 볼게요. 점차 왕권이 강화가 되면서 왕위를 세습해요. 아들이 자식한테 물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료제가 만들어져요. 바로 관직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상, 대부, 경 이런 관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 이 연나라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가운데 전국시대에 있던 전국 7웅 중 하나의 나라인데 꽤 힘이 셌어요. 근데 싸웠는데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만큼 좀 힘이 있던 나라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 이 고조선이 갑자기 점프하듯이 이렇게 성장한 그런 시기가 있는데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세력을 데리고서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근데 이 위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한국 사람이었더래요. 그래서 내려올 때 머리에 상투도 틀고 하얀 옷도 입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위만이 딱 내려오게 되면서 중국에서 배운 선진 문물을 싹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더욱더 확산되기도 하고 당시에 한반도에도 진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국과 한나라겠네. 이 사이에서의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꽤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중개무역은 뭐냐면은 A라는 나라와 B 나라가 교역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C라는 나라가 딱 끼어가지고 이들의 물건을 사고 파는데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 물건을 C가 사가지고 A에 팔고
A의 물건도 C가 사가지고 B에 파는 이런 식의 모습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중국의 한나라한테 상당히 견제를 당하기 시작해요. 아무튼 고조선의 모습을 좀만 더 볼게요. 이때는 바로 신분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고 엄격한 법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엄격한 법률은 이 나와 있는 고조선의 팔조법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노동력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요.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당시가 농업사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갚는다 라는 거는 내 걸 남한테 준다는 뜻이죠. 바로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는 거는, 노비는 가장 천인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신분제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시 고조선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위에 그림을 보니까 이런 두 가지가 있네. 이건 뭐냐면은 우선 요거는 세형 동검이에요. 좀 날카로운 모습의 동검인데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철기 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그러한 무기, 그런데 한국에서만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건 한국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돈인데 이 칼을 닮았죠. 그래서 명도전 칼도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중국의 돈이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 이거는 바로 한반도에 있던 고조선이 매우 활발한 무역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고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나라 사이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죠. 그러자 이 모습에 대해서 중국의 한나라는 고조선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한나라의 황제죠. 한무제가 고조선을 대군을 보내서 공격을 해요. 거의 사이즈로 보면은 미국과 우리 남한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이거든요. 우리가 맞서서 열심히 싸웠지만은 1년 동안이나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검성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평양 지역에 있어요. 당시 한나라는 고조선 일부 지역에다가 군과 현을 설치했어요. 군현은 뭐냐면은 이거는 파주시, 이거는 연천군 그쯤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다 랴우허강 유역으로 쫓겨나거나 고구려에 정복이 되었답니다. 한편 고조선을 멸망을 전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이들이 사만 사회, 우리가 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마한 변한 진안이 있는데 여기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봐요.